습관은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일상이다. 좋은 습관을 채택하면 기술과 지식이 성장한다. 좋은 습관은 하루하루 성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좋은 습관을 하나씩 인생에 추가하면 누적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습관을 쌓는 것은 성공을 위한 투자와 같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습관이 가난해지는 습관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것이다. 그들의 삶을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삶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준 습관들을 실제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다. 습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생긴다. 자기 인생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행복해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습관이 답이다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입니다. 저자는 백만장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 집안이 파산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5년 동안 233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부유한 사람, 특히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습관에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 연구를 통해 깨달은 교훈을 CNN, USA Today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차례는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습관에는 결과가 따른다. 일상의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아무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무의식 중에 삶을 통제하는 마음 습관. 21일 습관 바꾸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책이 더욱 특별한 것은 습관을 바꾸는 지름길까지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뇌를 속이는 습관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뇌와 싸우는 대신 뇌와 파트너가 되면 습관은 바로 바뀐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우선 알아야 그 다음을 준비하겠지요. 오늘은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습관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소한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왜 가난한가? 많은 사람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의아해한다. 혹은 내 환경과 다른 사람만을 탓하며 청승을 떤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쓰며 그럭저럭 살아간다. 지금 나의 처지가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습관은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는 습관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습득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면 무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통해 좋은 재정, 건강, 정신 상태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낸다. 반면 나쁜 습관을 가졌다면 나쁜 재정 상태, 건강 악화, 좌절, 불행 등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우울증, 인간관계 문제, 재정적 고통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좋은 습관을 채택하고 나쁜 습관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습관을 채택해야 하는지 알려면 먼저 가난해지는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습관 10가지가 있다. 1. 도박.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얻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시간이 걸리고 계획이 필요하며 불굴의 노력도 요구된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는 생각에 현혹된 사람들이다. 내 연구에 등장한 가난한 사람들 중 52%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스포츠 도박을 하며 77%는 매주 로또를 구입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도박을 하지 않는다. 내 연구에서 보면
84%는 스포츠 도박을 하지 않았고 94%는 로또를 구입하지 않았다. 도박에서 승리할 확률은 아주 적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어떠한 벼락 성공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습관을 만든다. 2. 과음.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54%는 매일 2잔 이상의 맥주나 와인 혹은 다른 술을 마셨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백만장자들 중 84%는 그보다 적게 마셨다. 더 나쁜 것은 가난한 사람들 중 60%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취한다는 점이었다. 음주를 하면 뇌 세포 속의 신경 수용체를 막아 오작동시키거나 전혀 작동을 못하게 만든다. 이는 기억은 물론이고 명확히 생각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음주는 칼로리 섭취도 크게 늘리며 시간이 지나면 과체중과 비만의 원인이 된다. 3. 과도한 TV 시청.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매일 1시간 이상 TV를 봤다. 내 연구에 나오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67%는 TV 시청 시간이 하루 1시간이 안 되었다. TV 시청은 시간 낭비다. 또 TV 시청으로 인한 무기력은 건강에도 해롭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SNS가 TV 시청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난해지는 습관이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것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특징이다. 시간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4. 부정적인 태도.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78%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54%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생에도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끼어든다. 그러면 뇌의 망상활성계와 해마는 생각과 부합하는 실체를 제공하려고 한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이 생각이 은밀하게 망상활성계와 해마의 지시에서 돈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도록 이끈다. 나는 운이 나빠 라는 생각은 정말로 불운을 추구하게 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 망상활성계와 해마가 밤낮으로 작동해 정말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비열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 비열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라는 생각은 뇌 속의 망상활성계와 해마의 지시를 내려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찾게 된다. 부자들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으로 당신이 계속 가난하게 지내도록 망상활성계와 해마를 프로그래밍한다. 나는 뭐뭐 할 수 없다. 나는 명석하지 못하고 학력도 낮다. 내가 가난한 것은 부자들이나 정부 때문이다. 더 많은 예를 들 수도 있다.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놓아두면 당신의 뇌는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그러면 현재의 재정 상태나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사라진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믿음이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하게 된다. 더 안 좋은 것은 자녀가 있을 경우 그들이 당신의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답습해 성인이 되고 고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이다. 5. 독서하지 않기. 내 연구에서 다루는 가난한 사람들 중 92%는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는다. 책을 읽는 사람들 중 79%는 오락적인 책을 읽었다. 성공을 하려면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은 매일 하는 독서와 스스로 하는 학습에서 나온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에 힘써야 한다.
6.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내 연구 대상인 가난한 사람들 중 단 4%만이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다. 96%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 자기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야만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이다. 7. 하나의 소득원.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원이 하나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유일한 소득원은 직업이다. 직업을 잃으면 유일한 소득원도 사라진다. 8. 인생 무계획.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95%는 인생 계획이 없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성공은 과정이다. 그것은 당신이 바라는 인생을 그린 대본을 쓰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대본은 성공을 위한 청사진이 된다.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청사진이 없으면,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가을날 정처 없이 휘날리는 낙엽과도 같다. 9.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기.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95%는 저축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다. 결국 그들에게는 은퇴 자금도, 자녀의 대학 학자금도, 88%는 신용카드 빚이 $5,000, 약 540만 원 정도가 넘었다. 저축하지 않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결국 가난해지며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10.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 내 연구의 대상인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 97%는 매일 300칼로리 이상의 정크푸드를 먹었다. 69%는 일주일에 3에서 4회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했다. 86%는 매일 치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69%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단 것을 먹었다. 53%는 매일 수면 시간이 7시간이 안 되었다. 66%는 표준 체중보다 14kg이 더 나갔다.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은 불운을 만든다. 불운은 결국 가난해지는 습관, 가난해지는 행동, 나쁜 결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다. 또한 불운은 당뇨, 심장질환, 암, 고혈압 등 각종 병과 장애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나열한 습관들이 하나도 낯설지가 않다고? 걱정할 것 없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후퇴시키는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삶에서 얻는 습관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많은 습관을 최초의 롤모델인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좋건 나쁘건 그 행동을 모방한다. 이런 현상은 신경학과 일부 관계가 있다. 우리의 뇌는 거울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과 감정을 흉내내도록 돕는다. 아이들이 부모를 흉내내는 데는 환경의 영향도 있다. 아이들은 늘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게 된다. 결국 어떤 습관은 아이들에게 강요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부추길 때도 있다. 미국 브라운대 사나 뉴잉글랜드 아동심리학센터의 프레스먼 박사가 미국의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형성된 습관은 9살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야 비로소 어린 시절에 생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환경, 직장에서의 멘토, 교육 혹은 역경이라는 배움을 통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부자들의 습관에 관한 내 연구에서 다룬 사람들 역시 대부분의 습관을 부모에게서 얻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성인이 되어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경로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성공에 좋은 멘토가 되어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자녀를 성공한 백만장자로 키운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이다. 그들의 자녀가 성공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연구에서도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75%는 부모에게서 좋은 습관을 배웠다. 그리고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이들에게 성공하는 습관을 가르쳐줬다. 우리가 부모에게 습관을 물려받았듯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습관을 물려준다. 심지어 DNA를 통해 습관을 물려줄 수도 있다. 사람의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각각의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유전자가 있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평균 2,4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일부는 어머니에게서, 일부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습관은 유전자를 살아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나쁜 습관은 좋은 유전자를 비활성화하고 나쁜 유전자는 활성화한다. 살면서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것을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한다. 나쁜 습관은 금전 문제, 실직, 건강 이상 등을 일으키며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의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코르티솔은 도미노의 효과처럼 나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나쁜 습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과음, 마약, 정크푸드 등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당분을 과다 섭취하고 뇌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등이 모두 나쁜 습관이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나쁜 유전자를 비활성화하고 좋은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좋은 습관은 재정적 독립, 행복, 건강 등의 결과를 불러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독서나 새로운 기술의 습득은 IQ를 높여주는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매일의 유산소 운동은 심장질환, 천식, 면역질환 등을 예방하는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은 뇌의 화학작용을 변화시키고 유전자 발현을 늘리거나 줄인다. 이처럼 습관은 DNA도 바꿀 수 있다. 이는 단지 당신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DNA가 바뀌면 변화된 DNA는 자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다. 나의 습관이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자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습관은 그래서 중요하다. 습관이 쌓여 인생이 된다와 습관이 대를 이어 흐른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습관 10가지가 있었습니다. 미소님들은 최악의 습관 10가지 중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특히 이러한 습관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배운 습관이고 성인이 되어 의지를 가지고 좋은 습관으로 장착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을 이어가게 되겠지요. 습관도 유전된다는 말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말합니다. 내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자녀도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을 때 좋은 습관을 장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